첫 번째 정론 일침입니다. 문정권 비리 수사 속도가 나고 있다. 막힌 혈이 뚫린 것 같다. 이거는 수사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 때 이루어진 각종 비리, 부패 수사에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명수 사법농단의 원흉 김명수에 대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또 최근에 노영민 문재인 때 비서실장했던 자, 그다음에 김현미 문재인 때 국토교통부 장관 했던 자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정근이라고 이 3만 개에 달하는 이 녹취록 가지고서 지금 감옥 들어가 있는 그 이정근 이자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의 상근 고문으로 임명이 돼서 월급 받아 먹고 있었는데 법인카드도 받아서 썼겠죠. 근데 여기에 상근 고문에 임명된 배경에 노영민이하고 김현미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근이야 이미 감옥 가 있으니까 추가로 수사하면 되지만 이 사건 관련돼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영민이하고 김현미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전주지검은 문재인이의 전 사위 서모라는 자가 특혜 취업했다는 의혹과 관련돼서 형사 3부 검사 전원을 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만배라는 자가 돈거래를 해서 이재명이 유죄로 끝날 이재명이를 무죄로 풀어줬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이라는 자 있죠.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지난 5월에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창수가 보임된 후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온갖 부정, 부패, 비리 사건들과 관련된 수사가 제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막힌 혈이 뚫리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전 정권, 문재인 정권의 방사청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왕정홍 전 방사청장도 지금 조만간 소환한다는 경찰의 입장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이후에 그야말로 묵힌 숙제 풀듯이 막힌 혈이 뚫리듯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재인의 전 사위 서모라는 자와 관련된 전주지검의 움직임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기 전에 전주지검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모라는 자에 대한 수사를 거의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아예 사건을 제대로 한번 마무리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9명의 형사 3부 검사를 전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영규 형사 3부장을 필두로 9명의 형사 3부 검사가 전원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서모라는 자 사건은 이게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의 특혜 취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타항공과 타이 이스타젯은 그 자체로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이상직인가가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사건은 검사가 2명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은 검사 2명이 맡았고 타이 이스타젯 사건은 검사 3명이 맡았어요. 이걸 거쳐서 이제 서모라는 자의 수사로 딱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자 형사 3부 검사 9명 전원을 투입해버린 거예요. 검사 9명이 투입된 사건은 그야말로 대형 게이트 사건이 아니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의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문다혜의 전 남편 서모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서모 하나 잡으려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결국은 문재인으로 간다. 이렇게 전주지검이 작심하고 수사팀 보강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주지검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할 때 전 청와대 경호처장 주영훈, 민정비서관 백원우, 인사수석 조현옥, 공직기강비서관 김종호, 전 인사비서관 김우호, 전 중기부 장관 홍종학, 전 중기부 차관 최수규 등을 이미 다 조사를 했어요. 또 지난 2월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서모라는 자가 특혜 채용된 배경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의 주범 김명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루어집니다. 검찰은 김명수에게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김명수에게 1차 적용된 혐의는 임성근 전 부장검사와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고 반려하고 그리고 국회에는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이 김명수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임성근 부장판사는 건강이 워낙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차례 김명수한테 사표를 내고 싶다.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자꾸 처리가 안 되니까 직접 김명수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 사표를 수리해달라. 그러자 그때 김명수가 야, 내가 네 사표를 받으면 지금 안 그래도 저 민주당에서 널 탄핵한다 그러는데 내가 사표 받아서 네가 옷을 벗으면 널 탄핵을 못 하잖아, 저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두겠냐? 어떻게 보겠냐? 안 돼. 너는 탄핵 당해야 돼. 넌 탄핵 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 사표를 수리할 수가 없어. 정말 잔혹한 자죠. 그러면서도 겁이 많은 자죠. 이게 대법원장까지 했어요. 이런 자가. 그래서 이 임성근 부장판사는 결국은 사표를 내지 못하고 계속 있다가 이 김명수의 말대로 탄핵 소추됐어요. 그런데 탄핵 소추돼서 헌재 재판을 받는 중에 임기가 다 끝나버렸어요. 임기가 끝나서 그만뒀으니까 탄핵 소추고 자시고 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끝났는데, 그때 대법원은 임성근 판사의 요청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지만 널 사표를 수리하면은 네가 탄핵을 못 당하니까 안 돼. 라고는 말을 안 했다. 라고 부인을 했고, 그런 취지의 답변서를 공문서죠. 공문서를 국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러자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김명수한테 내 사표 받아달라고 할 때 너 탄핵당해야 되니까 내 사표 못 받아. 라고 김명수가 얘기한 거 내가 지금 여기 녹음해 놓고 있어. 하고 이걸 공개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죠. 이 김명수란 자.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이렇게 돼서 김명수가 거짓말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게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이 김명수를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발이 3년 5개월 전에 고발이 됐습니다. 3년 5개월 전에 고발이 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당연히 수사 안 했겠죠. 미정미정했겠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으로 그리고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3년 5개월 동안이나 이 김명수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지금껏 행복한 퇴임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명수는 이 문제 관련해서 퇴임하기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 지금도 여전히 송구함합니다. 이미 지가 잘못했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데도 검찰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이원석이. 그리고 한동훈이에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에 바로 이런 것들을 수사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법조계 인사 얘기처럼 이제 막힌 혈이 좀 뚫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이원석이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이창수의 결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하다가 조사가 끝나기 한 2시간 전쯤에 밤늦게 이원석한테 직접 전화로 보고를 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 대면 조사하고 있다. 장소는 어디다. 이렇게 전화로 보고를 하면서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총장은 가치를 지키시라. 비난은 제가 받겠다. 이 말은 왜 했냐면 총장이라는 자가 이원석이 이 자가 계속해서 뭐 어떤 누구도 특혜도 없고 뭐도 없다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근데 검찰총장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외형상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총장님은 가치를 지키시라. 욕은 내가 먹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이창수의 이 말은 이원석이 입장에서는 진짜 고마워해야 될 말이에요. 이 사실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되게 윗사람이 야, 욕은 내가 먹을게. 너네 소신껏 해. 검찰총장 하는 일이 그거예요. 외풍을 막아주는 일이거든. 야, 욕은 내가 먹을게. 너네가 소신껏 하고 명분 세워. 근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하도 이원석이가 미적대니까 언론 프레임만 하니까 이창수가 가치는 명분은 총장님이 가져가십시오.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말의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자라면 이창수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못나서 너한테 모든 부담을 덮어 씌우게 됐다. 미안하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네가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라. 아니 이게 기본이지. 여기다 대놓고 왜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 왜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이원석이가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창수가 또 이원석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검찰총장이니까 직접 가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면서 죄송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 정도면 이원석이 체면 다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말아야지. 이자가 거기서 한술 더 떠서 감찰을 하니 무슨 사실관계 진상조사를 하니 이러니까 이창수 밑에서 진짜 몸으로 고생하던 검사가
이거 내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러고 사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 조사하는 게 쉬운 일이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정말 설득하고 해서 수사를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 상을 줘도 모자랄 사람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하라 그러냐. 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리고 사표를 던져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표를 던진 김경목 검사에 대해서 감히 총장한테 항명하냐. 이렇게 김경목 검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검찰에. 자, 이런 상태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이원서희가 지시한 진상조사 협조할 수 없다. 왜? 지금 우리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데 너희들이 진상조사 나오면 이 수사검사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 진상조사 늦춰달라. 그리고 정의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나한테만 해라. 우리 수사검사들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만 해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의 이 발언을 듣고 기자들이 이원석이한테 달려갔어요. 지금 이창수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상조사 늦춰달라고 하고 그게 정 안 어려우면 이창수 지검장 나만 받겠다 그러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원석이가 뭐라 그랬냐. 오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계속하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토와 반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 명품 가방 사건,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그런데 그런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조사라는 총장의 지시는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처벌할 법조항이 없는데 왜 소환을 해서 처벌하라는 것이냐. 수사하라는 것이냐. 수사하고 기소는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법이 없는데 왜 검찰청에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냐. 이건 총장의 부당한 지시다.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측도 그 변호사가 아니 처벌 규정이 없는데 왜 소환조사를 하겠다 그러냐. 우린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 측을 조율하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소환 대면 조사까지 성사시키지 않았느냐. 무리한 지시를 내린 검찰총장 때문에 해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면서 어렵게 성사시켰는데 그래놓고 수사검사팀, 수사검사와 검사팀한테 수사팀한테 진상조사를 지시해?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되자 이원석이가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사표 제출한 그 수사검사의 사표가 대검에 올라오면 반려해라. 완전히 꼬랑지를 내릴 것이 불과 이틀 만에 떠들기는 왜 떠들어. 예, 김건희 여사를 직접 대면 수사한 검찰은 디올 파우치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결론을 거의 갖고 있다고 파악됐어요.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결과 명품백,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디올 파우치를 대가로 한 청탁 존재 역시 불분명하다. 이게 수사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김건희 여사는 이 검찰 직접 대면 조사에서 최재영이 선친과 인연이 있다고 강조해서 대화에 응했고 만남을 가졌을 뿐 청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또 유모 행정관은 김창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김건희 여사한테 아예 전달을 안 했다고 진술했고 또 최재영과 통일TV 송출 관련 대화를 나눈 조모 행정관은 최 목사한테 최재영한테 송출을 재개할 권한도 방법도 없다고 대답해 준 게 전부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청탁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검찰 관계자는 이 명품 디올 파우치백 수수 사건은 최재영이가 특정한 의도, 정치적 목적이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이 특정한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서 선물을 제공한 뒤에 청탁이 가능한지 시험해본 사안이다.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청탁 자체가 불분명하다. 실체 규명을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한다.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이니까 이런 정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끝으로 디올 파우치백 사건은 최종 처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원석이가 자기가 패싱당했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었는데 며칠 동안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이러함으로 우리가 불기소 처분하겠다. 불송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면 이원석이가 야 다시 수사해 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가 자존심 상했으니까. 얼굴이 구겨졌으니까. 그거 다시 세우려고 다시 수사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은 검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사건이니까. 그럴 경우에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을 수는 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이원석이의 얄팍하고 얍삭한 정치꾼과 같은 이 행태와
대조적으로 이창수 서울중검장의 담대함과 결기가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